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프린트 22페이지를 같이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보충 자료를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이제 한 거를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제 책이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본다고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보충 자료를 보셔서 일단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자, 테마 1에 있는데 저번 시간에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따라해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여기가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온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무조건 문제가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도 오늘 다시 한번 좀 보겠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동산과 부동산의 정착물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하나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또 나오는 게 따라서 토지의 용어. 요게 이제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분류를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했는데, 주택의 분류도 같이 오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는 책에는 좀 안 나왔지만, 요번 이제 바뀌는 책이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저번에 봤던 이 부동산업의 표준산업 분류했던 부동산업이 있었죠. 그죠? 그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거의 뭐 100% 나오는 게 따라서 토지의 특성. 요게 이제 거의 100%씩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주로 이제 우리가 갈 테니까 일단 페이지로는 천천히 그 전체 그 내용 나와 있는 부분서부터 우리가 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요 프린트, 요 부동산학의 체계, 요거 보면서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는 거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우리가 인문과정에서도 얘기했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단순 순수과학이에요, 종합 응용과학이에요. 응용과학이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는 우리가 딱 훑어보는 거 위주로 가는데, 여기는 이제 부동산학의 정의거든요.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이냐라는 것만 보기 때문에, 부동산학의 정의가 나와요. 정의가. 그래서 우리가 1970년도에 김영진 교수님이 처음 부동산 학개론을 얘기하면서 이 번호를 매기겠는데요. 자, 거기 이제 오늘 프린트 받은 거를 보시면은 그림이 하나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보시고 양가로 1번에다가 배표를 쳐보세요. 양가로 1번이 거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진 교수의 정의가 자,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예요. 능률화는 우리가 이제 요거는 연구 목적입니다. 부동산이 가져야 될 연구 목적이 되고요.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그래서 우리가 원리라는 것은 하나 체계화된 지식, 그래서 우리가 과학성을 얘기합니다. 과학성을 얘기해서 요거는 이론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라는 것은 기술성은 실무를 얘기해요. 그럼 이론이 중요하다가 실무가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이라는 양면성을 띠고요. 근데 가장 유력한 거는 우리 부동산학은 하나의 학문을 갖다 쓰는 단순 수수입니까? 여러 학문을 응용했습니까? 응용했죠. 그래서 단순 수수과학이요, 종합 응용과학이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 수수과학이 아니라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보시고, 부동산 자체만 연구하는 자연과학이요, 사회과학이요. 인간도 연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회과학이고요. 자, 모든 것이 추상적으로 나왔어요, 경험에서 나왔어요. 경험.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에서 나왔다. 그래서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법 규제가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하나의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프린트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22페이지 보고 계시죠, 그죠? 새로운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 박스의 양가를 번에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죠. 연구 목적이고 원리가 이론이고 기술이 실무예요. 그냥이다 종합 응용과학이다. 종합 응용과학.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제목만 보세요. 제목만 밑에 보시면 학문적 성격이 단순 순수요 종합과학이에요.
종합과학이고, 자, 프린트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순수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응용.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에요. 자연현상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부동산을 연구하죠. 그 다음에 추상적입니까? 구체적 경험입니까? 경험이고, 규범과학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가볍게 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번 시간 이제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일반적 이념 방향이라는 게 있었죠. 그 세 가지예요. 따라서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여기는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찍어드린 데 위주로 가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한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을 가야 할 어떤 이념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그 체크를 또 밑줄을 칠 건데요. 부동산의 일반적인 이념 방향이거든요. 일반적 이념.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일반적 이념입니다. 일반적 이념. 그래서 능률화시키자는 것은 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하자가 가장 최우선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용을 잘하자가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그래서 이거는 개인에 대한 사적 주체 중심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 강조가 됩니다. 민간 부분. 근데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분배를 잘하자, 나누자라는 형평성을 강조해요. 형평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요거는 공적 주체다. 그래서 이건 공공부문에서 강조되죠. 자, 그러면 시험에 나왔던 게 우리가 이따 체크드리겠지만 효율성을 강조한 것은 이건 공공부문이에요. 이건 민간 부분이에요. 민간 부분. 근데 이걸 조화롭게 가서 법을 어기면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그다음에 합법성.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가자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편법을 안 이용했는데 저 편법을 이용해 볼게요. 얘네들은 다 히읗이 들어가요. 그래서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히읗 들어가죠. 그죠? 쓰리읒이니까 다른 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밑줄 쳐드릴게요. 거기 보시면은 양가로 1번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거는 2번에 민간 부분에서라는 단어가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요. 양가로 2번에 보시면 형평성의 원리는 동그라미 2번에 공공 부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거만 동그라미 치시고 양가로 3번에 가시면 합법성은 두 번째 보시면 1번에 모든 것을 그냥입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됩니까? 테두리 안에. 그것만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시험 문제가 배정이 돼요. 제가 이제 찍어드린다면, 자,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의 접근 방법에 어느 것만 먼저 보시냐면, 자, 거기서, 세 번째 종합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맨 밑에 가시면 의사결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 두 가지만 시험 문제 배정이 되거든요. 그죠? 최근의 경향은.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한번 이렇게 훑어드리는 거 가야 되니까 그래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 자, 우리 부동산학은 단순 순수예요. 종합 응용이에요. 여러 학문들을 응용했겠죠. 그죠? 응용해서 이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따로 이제 법경기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그 세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으로 봤을 때 법경기에 대한 학문이 있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래서 법은 우리가 공법이 있고 민법이 사법이잖아요. 그죠? 사법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은 경제학이라든지 경영 이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이라는 것은 토목이나 건축학 같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는 것은, 자, 따라보세요. 분산식은 개별적, 부분적으로 들어와요. 근데 하나의 측면으로, 경제적 측면으로 들어오는 건 따라서 중점식이고, 아까 종합운용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종합식이 제일 좋아요. 무슨 식이 좋다? 종합식. 그래서 그냥 펜 들으시고, 거기 보시면 분산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요거는, 자, 동그라미 1번에 끝에 개별학 문제, 개별학적으로 본다는 개별적, 부분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것만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중점식은
두 번째 줄에 특정 측면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만 좀 놓치고요. 그러면 제가 어떤 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종합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1번의 시스템적 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법경기, 복합 개념이고, 동그라미 2번의 별표. 많이 나온다면 이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종합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이론을 단기에 통일적으로 정착화시킨 거는 무슨 식 찍으셔야 돼요? 종합식 찍으셔야 되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식이다? 종합식. 그것만 체크하세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 보시면 법제도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법제도적은, 자,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보시면 공적 주체 개입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적이에요? 이건 공적이에요. 공적이고요. 제가 또 의사결정에 별표를 쳤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윤이 극대화되는 쪽 가요. 그럼 두 번째 보시면은 사적 주체 의사결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이건 공적이에요? 이건 사적이에요? 사적. 그렇게만 보시고, 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양가로 6번을 보시면은 행태과학적 접근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그냥 인간의 요인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인간의 요인.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적 요인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의 행태, 행동과 태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보시면 부동산 마케팅 같은데 우리 적용돼서 인간의 행동의 모습에 착안해서 마케팅을 잘해야 되니까 그냥 접근이다. 그렇게 가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제가 밑에 제가 책을 쓴 건 아니지만 아까 제가 밑줄 친 게 핵심 포인트 있죠.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는데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과 연구 분야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은 연구 대상은 활동하고 현상만 있다고 나와요. 자 우리가 연기 중개 활동할 때 그 지역의 현상을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연구 대상은 그냥 부동산 활동하고 부동산 현상만 있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은 현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부동산 현상 찾으셨어요? 밑줄만. 자 그냥 부동산으로부터 야기된 여러 법칙성이라는 단어 있죠. 그것만 체크하시고 넘겨보세요. 활동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활동 찾으셨죠? 활동 찾으면은 우리 부동산 활동은 아까 따라해보세요. 인간이 주체다. 인간이 주체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객체로 대상으로 해서 활동하는 것을 부동산 활동이다. 밑줄 쳐볼까요? 자, 부동산 활동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밑줄만. 누가 주체예요? 부동산이 주체예요? 인간이 주체예요? 뭘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행위라고 돼 있죠?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 이번에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연구 분야. 자, 아까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긴 출제 빈도가 아까 높다 그랬어요? 굉장히 낮다 그랬어요. 낮기 때문에 제가 이번 과정에서는 해드리지만 다음 과정에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고 이 파트가 중요하거든요. 복합 개념에서. 요거는 이제 그냥 가볍게 보시면 자, 우리가 연구 분야라는 것은 자, 이 이론 분야가 따라해보세요. 기초 분야. 기초 분야는 우리가 여러분들 부동산 실무를 하시게 되면은 먼저 법을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세금 같은 거 알아야 되죠. 그죠? 알고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해서 실무를 본다면 그러니까 의사라는 게 생각돼 있거든요. 부동산 의사 결정 지원 분야라는 게 있어요. 지원을 받아서 내가 결정을 하거든요. 결정 분야가 있으면 자 우리가 결정 지원 분야는 여러분이 보실 때 감정평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상담도 해주고 이런 게 그냥요 지원 분야예요. 근데 결정 분야는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투, 개, 금. 정책도 있긴 하지만 투자, 개발, 금융이 결정 분야거든요. 가볼게요.
지금 프린트 보고 계셔요? 자, 그러면 따라서 기초 분야. 기초 분야는 실무였어요? 이론이었어요? 과학성, 법과 세금. 실무는 기술성에서 결정 지원 분야가 평가라든지 요게 상담이 지원해 주죠. 그 다음에 결정 분야가 따라서 투계금. 투자 개발 금융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정책도 있는데 요건 요즘 좀 뜸해요. 잘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살짝 또 넘기시면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았습니까? 이거는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하나만. 왜냐하면 여기는 이게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최근에 이제 뭐 한 5년에 한 번, 뭐 7년, 8년인데 그나마 얘가 최근에 나왔던 건데 자,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원칙을 안 지켜야 된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요건 좀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능안경공. 능률성, 안정성, 경제성, 공정성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이거 네 가지만 있다. 그냥 가볍게만 치세요. 부동산, 하계,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고도 하고 하계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죠. 일반 원칙. 그래서 아까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는 게 연구 목적이죠. 능률성이 가장 중요하다. 별표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안정성을 따지자. 그 다음에 경제성을 따지자. 그 다음에 공정성을 따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 안, 경, 공. 자, 능률성은 이제 아까 연구 목적이다 보니까 우리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킬 때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은 연산동은 보통 사거리는 상업지니까 공장져야 돼요, 상가져야 돼요. 그럼 가장 좋은 용도로 이용하겠죠. 그래서 채이용이라는 채유효 이용의 원칙을 지키는 게 능률화시키는 거고 내가 거래 활동할 때 거래 질서를 또 확립시켜야겠죠. 거래 질서에 대한 확립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소유니까 유 들어가고 거래니까 거래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능률성은 주어진 시간에 빨리빨리 하자고 안정성은 사고를 막자라는데 우리가 급매물 같은 경우는 좀 비싸게 나와요. 좀 싸게 나와요. 너무 빨리 사게 되면 안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죠. 상호 견제 관계가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그 다음에 특정 주체가 아니라 공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능률성은 자, 거기 능률성에 자, 미주쳐 보세요. 소유 활동의 능률화는 채용의 원칙이라고 돼 있죠. 거래 활동의 능률화는 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건 안정성입니까? 능률성입니까? 안정성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 밑에 안정성은 거래 안정, 능률성과 상충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거래 사고의 안전을 대하고, 경제성은 최소의 이성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자는 거죠. 최대의 비용으로. 그 다음 공정해야 된다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부동산 활동의 속성으로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쪽 파트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요. 자, 넘기시면은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요것도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하나만. 자, 그래서 거의 다 한 개짜리예요. 한 개짜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성과 이론성이 있는데, 자, 아까 제가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럼 과학성과 실무를 다 같이 겸비하자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 가셨죠? 가졌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사익이나 공익이에요. 그럼 사익만 강조해야 돼요? 공익도 강조해야 돼요? 다 강조해야 되고요. 자, 전문성은 밑에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평가사가 전문가죠. 그럼 전문가가 평가는 평가사가 하는 게 3차예요. 근데 1차는 비전문가가 자기 스스로 그냥 평가하는 거는 1차고, 2차는 중개업자는 평가사는 아니지만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죠. 일상 업무에 종사하면 요거는 2차가 된다는 건데, 자, 이게 좀 느낌이 안 오는데, 여러분 아직 중개사 따셨어요? 안 따셨어요? 평가사도 안 땄죠.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자신만 평가하는 게 1차 수준이에요. 근데 내년에 중개사 따시고 평가할 수 있죠. 그럼 요건 2차고, 평가사 따서 평가하면 3차라는 얘기죠. 몇 차가 제일 수준이 세다고 볼 수 있어요? 3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자, 우리가 윤리라는 자체는 사회성과 공공성이니까 학교 다닐 때 윤리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럼 윤리는
중개업자만 지켜야 될까요? 거래 당사자도 지켜야 될까요? 당사자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고용, 조직, 서비스, 공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그래서 고용은, 자, 따라서 종업원과의 관계. 조직윤리는 중개업자의 관계예요. 부동산 업자와의 관계고, 서비스는 의뢰인이고, 공중은 일반 대중이거든요. 찾았죠? 근데 이게 딱 시험 문제가 하나가 떴는데, 어떻게 떴었냐면, 고용윤리에다가 배포를 한번 쳐보세요. 자, 고용윤리는 업자와 업자입니까? 이거는 종업원과의 관계입니까? 아까 중개업자와 중개업자의 관계에서 선의의 경쟁은 조직윤리거든요. 근데 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해서 윤리에 대한 걸 지키게 해야겠죠. 그죠? 근데 고용윤리인데, 자, 거기 나와 있지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 기업 내부 조직에서 우리가 그 조직원 간에 지켜야 할 도리, 조직원 간.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자, 기업 내부입니까? 내부 조직입니까? 그럼 요거는 고용윤리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저자분이 해놓으셨을 거예요. 자, 고용윤리 찾으셨습니까? 업자와의 관계예요? 조업원과의 관계예요? 그 밑에 두 번째 밑줄 쳐보세요. 기업, 회사, 내부 조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내부 조직이 나왔다고 해서 이건 조직입니까? 이건 고용윤리입니까? 내부 조직이니까. 이거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아까 여러분들 인간이 주체고 부동산이 대상이라면 사람에 대한 활동이 대인이고 물건에 대한 활동이 대물이거든요. 그럼 대인 활동만 해요? 대물 활동 다 해요. 다 하고. 정보라는 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왜 부동성 배우셨죠? 토지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부산에서 중개업하다가 울산으로 가시면 정보를 다시 캐야 되죠. 따라서 부동성이라는 단어 나오나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임장활동은 제가 찍어드리면 2번만 가세요. 2번만 가시면 토지가 안 움직이니까 울산에 땅을 살려면 직접 가야 되죠. 그럼 임장활동은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 보러 가는 거예요? 물건 보러 가는 거예요? 대물활동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입문과정이나 저번 시간에 영속성이라는 걸 배우셨죠. 토지는 그냥요, 오래 가요. 오래 가면 내가 이걸 농지지만 택지로 사용할 수도 있죠. 배려의 단기성입니까? 장기성입니까? 영속성 때문에 그렇고, 공간은 3차원 공간이 있다고 했었죠.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빨리 진행한 거는 여기는 출제 빈도가 높다, 낮다. 맞아요. 그러면 일단, 보충 자료 다 갖고 오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 거가 저번 주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보충 자료를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저번에 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여기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자, 따라오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찾으셨습니까? 이제 요거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미리 갔지만 따라오세요. 법경기, 법률, 경제, 기술적이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나가셔서 저쪽 건물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보이는 건 유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인간 눈에 비치는. 그래서 이거는 유형적, 물리적이라고 했고요. 자, 저게 가격이 얼마인지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는 안 보이죠. 유형입니까? 이건 무형입니까? 무형. 인간 눈에 보이지 않고 관리적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해요. 이거 이해하셨죠? 3대 측면은 법경기고 무형과 유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빠지신 분들을 위해서 자, 따라서 법경기.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학을 관점 봐서 이 개념에 대한 복합 개념 부동산은 개념이 복합됐다는 건데, 자,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보세요. 아까 누구 소유냐는 거는 그냥입니까? 이건 소유권이니까 법률적입니까? 법률적이고, 이게 얼마예요? 이 가격이 얼마라는 건 무슨 쪽이죠? 경제적이고요. 어디에 있는 몇 층짜리 건물은 눈에 보이죠? 이건 무슨 쪽이죠? 기술적이라는 얘기죠. 이거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법경기를 이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번 하니까 이제 좀 편한데, 이 경제적은 돈 되는 거고요. 자, 기술적은 그냥입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까? 자, 부동산도 그냥입니까? 자연이 눈에 보이죠?
공간도 보이고 위치도 보이고 환경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네 가지는 이건 무슨 쪽이죠? 기술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야매가 자 우리가 공연을 봐요. 그럼 공연에 대한 경치가 좋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저번 시간에 익혔어요. 자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들어가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델하우스나 이제 보고 우리가 보면은 주변 환경이 중요하죠. 그럼 따라서 자연 공간이 경치가 기가 막히다. 그럼 요거는 무슨 쪽으로 보셔야죠? 기술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 경제적은 저번 시간에 제가 왜 편법으로 시옷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이 경제적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인지 경제적이 되냐면 5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연습 게임 좀 하고 올게요. 자, 경제적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안 커요? 자산 가치가 커요? 재산 가치 증식수단이 사용할 수 있죠. 자산이라는 사용수익 처분이 될 수 있고요. 또 자본으로서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미천으로서 경제활동이 기반이고 자, 우리가 요 2가지가 이제 묶어서 별표를 치라 그랬죠. 자, 우리가 건설회사가 주택을 지을 때 토지가 안 필요해요? 토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생산재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토지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하나의 생산 요소이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요소이기도 하다? 생산 요소. 그렇지만 우리가 토지를 생활의 편의로 제공해서 최종 소비재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여기 별표, 이게 이제 기준인데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재이지만 합니까? 소비재이기도 합니까? 둘 다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내다 팔면 또 소비재 하나지만 거래가 되면 상품으로서 거래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일단 편법은 나중이고요. 들어보시면은 자, 이 그림을 이제 한번 보세요. 자, 그림 보시면은 자, 시장이라는 곳은 경제 활동하는 게 시장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자가 아까 우리가 이 주택을 생산하려면 그냥입니까? 토지가 필요합니까? 이게 무슨 요소로 필요했었어요? 생산 요소죠. 그죠? 그걸 요거를 어떻게 상품화 시켜서 얘한테 팔면 얘가 주택을 소비하면서 그냥입니까? 돈을 줍니까? 돈을 주죠. 이 자산이라는 자체는 이 자본은 따라서 자기 자본, 부채는 타인 자본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본도 요 자산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런 단어가 나오면 다 이건 그냥입니까? 이건 경제적입니까? 경제적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얘네들이 출제위원회에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오지선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가 5가지가 있고 여기가 4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편법으로 가는데 자, 여기는 시옷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 그러면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시옷 들어갔죠. 근데 자본도 자기 자본이 자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본도 그냥 시옷 들어간다고 하세요. 근데 여기는 시옷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잡으셔야 돼요.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다면 자연 공간이 경치가 그냥요 기가 막혀요. 이 4가지 나오면 무슨 쪽 찍으셔야 돼요? 기술적 물리적 찍고 얘네들은 뭐가 들어간다? 시옷. 자본에는 시옷이 안 들어가죠? 이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법률 쪽은 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법에 나와 있다. 협의와 강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나와 있는 민법 제29조 제1항에 의해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강의는 좁게 봐요. 강의는 넓게 봐요. 그럼 협의부동산이 민법이죠. 근데 이 준부동산이 개별법이라는 게 들어가요. 개별법. 자, 그래서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동차는 그냥입니까? 움직입니까? 자, 그럼 자동차. 그럼 우리가 볼게요. 우리가 공시를 한다 그래요. 함께공 보이시. 남한테 알리는 거죠. 소유권을. 그럼 동사는 움직이지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동사는 점유로 하고 부동산은 등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는 점유로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자동차도 그냥입니까? 등록증이 나옵니까? 그럼 부동산에 준하여 개별법의 준부동산으로 의지하자는 거죠. 그럼 요거는 자, 민법입니까? 다 개별법입니까? 개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준부동산.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게임하고 볼게요. 자, 준부동산은 자, 얘기해보세요. 아까 자동차는 그 성질상, 민법상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재화의 성격이 갈린 입장에서 볼 때
물권 변동을 위한 공시 방법을 갖추죠. 그럼 등기 등록이 불가피한 물건도 그냥입니까? 부동산에 준합니까? 그래서 따라서 준부동산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특정한 동산이나 동산과 그 다음 부동산의 집합물 같은 우리가 재단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가셨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요거 해드린 거를 볼게요. 습관 보시면은, 갑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은 자, 아까 자동차는 원래 부동산이었어요? 동산이었어요? 근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죠. 갖추면 부동산이 그냥입니까? 준하여 취급합니까? 그럼 자동차도 그냥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평가사가 평가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중개사법의 중개대상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 벌표 쳐보세요. 자, 우리 학개론에, 다른 과목의 문제가 쑥 들어와요. 그래서 중개대상물권의 범위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중부동산이 다 중개대상이 됩니까? 되는 건 아닙니까? 따라서 두 가지만 있다. 몇 가지만 있다? 요거만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보고 계시죠? 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민법에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목도 등기를 하잖아요. 요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공장 및 강업재단 저당법이라는 것은 이건 민법입니까? 이건 개별법입니까? 준부동산이잖아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재단은 뭐냐면 공장 재산의 집단이에요. 그럼 공장은 토지만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여러 가지 쌓아 잡아서 자, 공장재단, 강업재단도 우리가 준부동산이면서 중개의 대상물의 범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중개사법하고 학개론이 두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중부동산은 중개대상물권이 다 된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 안 돼요. 두 가지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따라오셨고,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이제 풀기 전에 이런 것들 이제 우리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이제 보냐면, 자, 여기에 밑에 보시면, 따라서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로 가시면은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에 33페이지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박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핵심 볼게요. 따라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부동산, 복합 건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이건 두 개 이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혼합해서 다 복합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좀 전에 제가 칠판 한번 보세요. 일단 문제를 풀어드릴 텐데, 아까 요 법경기는 그냥입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법경기, 이 복합된 세 가지가 나오면 이건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따라서 복합부동산은 자, 이 그림에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 기본 강의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나중에 있다 볼 때 독립된 걸로 봐요. 법으로는. 근데 활동할 때는요, 법률상에는 인정 안 하지만 어떻게 돼요? 토지만 넘겨요? 건물도 같이 넘겨요. 그럼 따라서 일체로 본다. 이게 복합부동산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일체로 보는 거 활동상의 개념은 복합부동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럼 거기 밑에 복합 건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따라서 주상복합 건물.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것은 한 건물에 자 1층이 보통 상가지만은 위에가 주거잖아요. 그럼 요게 주상복합 건물이거든요. 그럼 주거만 있어요? 상업용도 있어요. 그럼 두 가지 다 있으니까 두 개 이상이 결합된 게 다 세 가지의 복합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가볼게요. 저번 주에 풀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이제 보는 걸로 가는데, 자, 이 문제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가 있는데, 자,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셔서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넘기시면은 2페이지의 보충 자료에 있거든요. 2페이지 사셨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또 풀었고 그랬지만 좀 복습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한번 이제 깨끗하게 우리가 저번에 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어떤 게 답인지를 좀 체크해 보십니다. 몇 번이 쳤죠? 3번 쳤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이 33회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오히려 얘랑 묶어보세요. 미리 찍습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찾았죠, 그죠? 이걸 찍는 게 올해 4월 달에 감정평가에 학교는 나왔는데 이걸 반영 안 했어요. 그래서 얘가 올해는 내년에 1번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법경기입니까? 자, 따라서 복합된 개념. 뒤에 복합된 개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동그라미 친 게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그냥입니까? 하나의 결합된 상태입니까? 찾았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법경기에 복합된 개념이 나오면 복합 부동산이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개념이고 토지와 건물 하나의 결합된 거로 보는 건 복합 부동산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느낌이 아주 좋아요. 그죠? 내년에 1번에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나오면 좀 게시판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저건데 좀 신기가 있고 그래서 찍신이라 그래가지고 느낌이 아주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요거 있었어요. 자, 제가 여기에 5개가 있고 여기가 4가지를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다시 자연 공간이 경치가 기가 막히다. 이건 다 시옷 들어갔죠. 기억하십니까? 그럼 3번을 지적하시는데 어떻게 되죠? 3번에 보시면은 아까 시옷 들어간 게 있었죠. 시옷 들어간 건 그냥요. 이건 경제적이에요. 날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다시 자연 공간이 기가 막히다. 이거 기술적이라는 거죠. 언더스탠드? 그럼 얘는 어떤 걸로 들어가겠어요?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민법상은 어디까지만 부동산을 얘기를 해요? 불러보세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자동차도 중부동산에 들어가죠. 자, 그냥니까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공시 방법을 갖췄죠?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되는 특정 부동산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배정이 돼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래서 앞쪽은 이제 부동산학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요거 끝나고 다음에 들어갈 때는 요걸 또 이렇게 PPT를 이용해서 중요한 것만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요거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린트 위주로 가시면, 요거랑 같이 묶어서 나오는 게 정착물이에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테마 2에 보시면은, 동산과 부동산의 정착물의 구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복합부동산에 대한 아까 복합 개념이 아까 법경기의 법률적의 민법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동산이냐 아니면 부동산 정착물이냐를 구분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자, 그러면은 갑니다. 자, 우리가 민법에 대한 걸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자, 이걸 이제 바로 제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자, 들어보시면은, 자, 토지 정착물을 얘기해요. 민법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민법에 나와 있어요. 민법에. 그럼 토지 정착물은 어떻게 되냐? 자, 갈게요. 자, 토지 위에 원래 동산이었는데, 자, 여기에 부착이 돼서 쉽게 이동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계속적이어야 된다. 계속적이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계속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돼서 정착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함께 거래가 될 때, 거래 시, 토지와 묶어서 거래 시, 토지의 일부가 될 수 있고, 토지의 독립된 부동산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토지의 일부로 나올 수 있고 토지와 다른 부동산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하나만 지적하는데 아까 건물은 아까 별도 등기했죠. 그럼 따라서 독립정착물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을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 못 들으셨죠.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국어라는 작은 도랑은 공시법 시간에 도랑이 나오잖아요. 그럼 토지의 일부가 되니까 이것도 그냥이니까 토지의 일부입니까? 동석전차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독립된 게 아닌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민법 시간에 이 나무도 그냥입니까? 등기를 합니까?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된 이목도 독립된 부동산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자, 그리고, 자, 명인 방법은, 따라서 명백히 인식. 자, 나무에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적을 수 있죠. 명백히 인식한 다음에 이것도 이 명인 방법을 갖춘 구비된 수목도 독립된 걸로 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권원이라는 것은 이제 타인 토지에 서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원행위라는 것은 타인 토지에서 계약을 해서 법률관계가 성립됐죠. 그럼 갑돌이하고 윗돌이가 있는데 갑돌이가 여기다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냥입니까? 독립된 겁니까? 그럼 권행위에서 타인 토지에 재배된 농작물은 토지와 별개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단어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학경원에서는요, 이건 딱 4종 세트예요. 딱 4개만 있다. 그럼 우리가 많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적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적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자, 이렇게 갈게요. 암기 기법이, 따라서 독립해서. 자, 우리 여름철에 막 더울 때 이렇게 등물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독립해서 등물하는 명건이 찾았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우리가, 자,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그럼 토지의 일부가 되냐, 독립된 거를 봤을 때 일부가 되는 거는 요 4가지만 있겠어요? 굉장히 많겠어요. 많죠.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자연식생, 다년생 식물은 그냥 산에 나는 거잖아요. 그럼 토지에 종속이 돼서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요 국어라든지 다른 게 또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 4가지를 암기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들어볼게요. 자, 전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자, 부동산 정착물은 좀 전에 계속적이지 않아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토지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겠죠? 물건으로 분리될 수 없고요. 자, 좀 전에 제가 토지의 일부인 종속정착물과 토지와 독립된 독립정착물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게 4가지니까, 자, 따라서 독립하여 등문하는 명건이, 그러면 아니면 다 종속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이제 이게 민법 문제인데요. 자, 만약에 깊숙하게 나온다면, 여러분 이제 아까 명인 방법은 명백히 인식해서 표찰로 써놔서 공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자체는, 자, 보세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소유권 표시는 가능하나 저당권 표시는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등기된 이목만 가능하거든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것도 민법 문제다. 그럼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자, 이제 문제를 하나 풀 텐데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아까 종속과 독립이 있었죠. 그럼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독립된 게 아니면 종속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이 독립된 건 그냥입니까? 4가지밖에 없습니까? 그 외에는 다 종속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아까 제가, 자, 따라서 독립하여 등물하는 명건이 기억나세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등기된 이목, 건물, 명인방법, 미분리 가시나 수목도 가능하거든요. 권원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농장.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이 기출 확인해 보시면은 토지 정착물, 토지와 독립된 거 아닌 게 있죠. 그럼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자, 노란색으로 표시는 했지만 찾아보시면은 칠판을 보면 답이 보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독립하여 등물하는 명건이, 그럼 어떤 거는 독립물이 아니라고 보셔도 돼요. 국어죠, 국어. 국어는 독립물입니까? 종속물입니까? 그럼 종속물은 하나겠어요? 굉장히 많겠어요. 많으니까 독립된 것만 암기하시면 종속물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셔야 돼요. 몇 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틀을 보고 촉탁 안 하는데, 자, 갑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따라오세요. 법경기. 자, 팁을 한번 드립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는 객관식이죠. 그럼 아까 따라오세요. 자연문관이 경치가 기가 막히다. 자, 얘는 그냥요, 쉬워 들어가요. 근데 자본도 쉬워 들어간다고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자, 얘가 있고 얘가 있다면, 따라오세요. 나머지는 법률적이다. 어머타임. 나머지는 법률적이다. 그럼 법률적은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법률적은 다 갖다 두면 다 법률적이 되거든요. 협의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이건 법률적입니까? 법률적이잖아요. 이해가셨어요? 그 다음에 아까 중부동산 기억나세요? 자동차가 나왔어요. 자동차도 그냥입니까? 이것도 법률적이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법률적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출시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언더스탠드? 이해 가야 되는데? 이해하셨어요? 이게 4가지 있어요? 이거 5가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뭐죠? 그 법률적은 암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법률적 찍으시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거, 그러면 요거는 얘 아니죠. 그죠? 아니고 복합개념과 복합부동산 구분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토지에 부착이 돼서 계속적이 아니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되고 토지에 종속된 게 있고 독립된 게 있죠. 우리가 독립된 건 그냥이니까 4개밖에 없습니다. 많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4개만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4개만 암기하시는 게 낫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자, 따라오세요. 독립하여 등무라는 명건이. 그럼 몇 번만 지금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3번이 국어가 종속정착문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정착물과 동산의 비교가 있거든요. 요것만 좀 하는데, 요건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조금만 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3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